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뭐 좋은 이슈, 뭐 내용적인 부분, 뭐 기사가 나오기는 해요. 뭐 램시마 SC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흔드는 부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항상 좀 이쪽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은 제약바이오 이쪽에 대해서 지금 좀 안 좋아요. 뭐 시장 자체가 좀 내려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빠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코스피도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현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비축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의약품이라든지 제약 이쪽에 대해서는 좀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가야 되는 위치기는 해요. 분명히 뭐 코스닥이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도 좀 상승분이 좀 나와줘야지만 지수도 같이 좀 시원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좀 아쉬운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좀 레키로나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좀 지루한 부분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이제 램시마 SC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뭐 유럽에서 뭐 판매가 되고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래도 지금 긍정적인 거는 램시마 SC를 이제 캐나다에 출시를 하면서 이제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이제 북미 지역에 공략에 본격적으로 좀 나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때 매출적인 부분 분명히 아쉬웠던 부분은 있지만 2분기 때 그리고 3분기 때 4분기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1분기 때 트룩시마가 좀 안 좋았던 부분, 이거는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데, 그리고 나서 2분기 때도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좀 내용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당연히 좀 레키로나도 내용이 뭐 안 좋고 2분기 때 뭐 실적적인 부분도 안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정리를 하고 뭐 다른 쪽을 보겠지만, 2분기부터 이제 레키로나 뭐 계약 공시 하나 뜬 것도 2분기에 잡힐 예정이고, 램시마 SC도 유럽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2분기 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 말부터 3분기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 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적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약바이오 이쪽이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다 보니까는 기다릴 수 있는 뭐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레키로나 관련해서도 아직 뭐 계약 공시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이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연기금 자체를 좀 보면은, 자, 그래도 최근에 뭐 오늘 시장 자체는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다, 시각처 관리를 하는데 좀 연속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보다도 좀 단기성으로 좀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을 포인트로 놓고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한 번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언제, 뭐 내일, 뭐 모레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뭐 제가 뭐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시세가 한 번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수급을 보면서 좀 힌트를 얻는 부분,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좀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박스권에 대해서는 항상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박스권을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팔면은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이런 형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박스권을 우리가 지루해도 좀 기다려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분명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거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르신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한 종목을 VIP 방에서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종목이 어떤 건지 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VIP 방에서는 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또 오늘 크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약바이오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종목이 바로 휴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1만 9천원 이하로 매수를 했는데, 자 이거 잠깐만, 자 휴재를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24만 7,6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뭐 9%대 상승이 나오고, 뭐 10%대 고가 같은 경우에도 12%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 제약바이오인데도 수익이 좀 수월하게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차트적인 부분, 왜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VIP 방에서는 따로 교육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렵다 힘들다 물린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스스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하시면 되시는 거고,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뭐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휴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를 저는 선택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차트 기술적인 부분, 이 두 개가 붙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수익, 남들보다는 좀 편하게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1분기 때 굉장히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작년 4분기 때는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분기 실적이 컨센 대비했을 때 29% 이상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톡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중국, 태국, 라탐 지역에 뭐 수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좀 기대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뭐 톡신 같은 경우에도 낮은 베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굉장히 높은 증가가 나오고 있고, 뭐 필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성형외과가 뭐 사람이 많다라고 해요. 이제 뭐 마스크가 될 때가 돼서 뭐 필러나 뭐 보톡스 이런 거 맞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뭐 그렇게 보면은 또 결국에는 화장품주도 한번 상승이 나왔던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톡신이나 뭐 필러 이쪽에 판매가 저전은 했는데, 올해는 내수 부분에서 당연히 회복이 되고, 중국 매출 반영에 의해서 톡신도 고성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필러 이 공장 증설에 따라서 성장률도 같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휴젤 이런 거뭐 편안하게, 자 아이고, 자 이 휴젤 뭐 편안하게 수익 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휴젤 수익 나는 부분, 자 뭐 개인마다 당연히 뭐 수익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좋은 종목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현금을 좀 많이 좀 비축을 해 놨어요. 오늘 특히나 현금을 좀 많이 비축을 해 놨는데, 자 현금을 많이 빼놨다, 수익으로 좀 많이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오르락 내리락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거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되냐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흐름 자체가 지금 최근에 너무나도 안 좋았던 부분, 동시에 한국 증시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개별 장세가 굉장히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개별 장세에는 뭐 별거 없어요.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서 골라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못 찾으시면은 여러분들 뭐 어디선가에 뭐 도움을 받으시는 게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뭐 외국인을 위한 코스피 하락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굉장히 좀 씁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 만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날스피, 그 다음에 뭐
첫 스탁 이렇게 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기간 괜히 쓸데없이 팔아버리는 경우를 좀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겨우 선물 3,000개 매도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도 참 이제는 뭐 욕을 해도 좀 아까운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분명히 뭐 선물 옵션 이게 뭔지 모르시는 뭐 어르신이라든지 뭐 직장인분들 뭐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선물 매도가 향후에 당분간 주가가 계속 내릴 것이다라고 하면은 미 결제 약정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함께 뭐 대량의 신규의 선물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00개는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에 지수 오버슈팅 당시처럼 계속해서 선물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만기의 청산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 청산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면은 종목을 하나 샀는데 여기다가 몰빵을 했어. 이게 내일 거래 정지가 된다. 그리고 3달 후에 다시 거래 재개를 하는데, 이게 테마주라서 3달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연 몰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향후에 주가 전망과 관계없이 현재 너무 많이 가지고 들고 갈 수 없는 비중을 청산을 하는 게 만기 청산 매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극히 뭐 짧은 당일 정도에나 영향을 미칠 뿐이고, 그리고 기간이라면 당연히 이 청산 매물을 받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기간이 주로 외국인이랑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만기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받아라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못 들고 갈 물량 일부 정리하는 것 뿐이지 하락에는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1년에 4번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뿐 아니라 매달 있는 옵션 만기까지도 1년에 12번을 난리치는 게 우리나라 증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좀 짜증이 나요.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이렇게까지 뭐 왜 이렇게 흔들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매수하기 애매할 때는 좀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시장 빠지는 거를 보고 그때 사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개인이 생각을 하는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춤을 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뉴스에서 나오는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방 압력이 강해서 툭하면 내린다, 건드리면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생시장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오르든 내리든 한 방향으로 가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해요. 수치 자체가 뭐 특히 내리는 힘이 강할 때 뭐 더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선물 옵션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한 방향으로 가면은 높아지고, 박스 횡보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개인이 생각하는 변동성이랑 정반대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고 주식을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뭐 ABCD도 모르는데 외국인이랑 계속해서 뭐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ABCD부터 배우시는 게 맞아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챙겨 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차후에 혼자 스스로 매매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는 건데, 무턱대고 뭐 이 종목 사요 저 종목 사요 수익 이거 언제 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주식시장에서 오래 못 버텨요. 이거는 제가 장담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오래 못 버텨요. 하락장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계좌 그냥 아무 대응 못하고 싹 녹아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좀 큰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눌렸을 때 어느 거를 좀 먼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답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IP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다 대비를 철저하게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뭐 휴재를 이런 거 뭐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막 수익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 못 버텨요. 이런 어르신이라든지 뭐 회사원, 주린이 분들 그냥 무작정 되고 무슨 수익, 뭐 종목 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제발 시장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좀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장 큰 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수익 인증 나오고 뭐 수익은 좀 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은 6월 달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조정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6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소외받고 있는 소외주 중심 근데 실적까지 잘 나오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또 VIP 방은 매수를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뭐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 뭐 계좌에 뭐 산소호흡기라도 좀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못 믿겠다 하시면은 뭐 유튜브 계속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확실히 유튜브를 보시는 거랑 실질적으로 글을 보고 대응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지금 뭐 지수 앞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좀 지수가 올라와 줘야지만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부분 그리고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 그리고 레키로나 관련해서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빠진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올라오는 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때 평단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